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표관리 제7장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대한 마지막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부정경쟁 방지법과 관련된 그리고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그 상표의 다국가 추론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면 상표 관리에 대한 교재상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완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총칙 부분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표법과 더불어서 상표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 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볼 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한 도메인 이름과 상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드리드 협정 관련된 내용 등은 기타의 사항들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앞선 시간까지 살펴봤던 상표의 권리화 그리고 확정된 권리에 대한 관리, 관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소송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각종 보완적 역할과 강구할 수 있는 관리적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실무적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표에 대한 근거법으로서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존해서 관리에 대한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무이고요. 여러분들도 부정경쟁 방지법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상기하셔서 상표법과 더불어서 관리에 아주 잘 활용하시는 그런 관련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 심판과 소송,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마지막 부분의 제7장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심판과 소송 부분에 있어서 무효 심판, 취소 심판,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하는 3대 심판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그 마지막 내용으로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상표권의 침해와 혹은 각종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용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종류의 것을 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그야말로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권리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해당이 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그러한 심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소와 무효가 앞선 설명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근원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무효 확인 심판이라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상표권을 유효하게 존재시키면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이 있는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은 결정 심판에 따라서 상표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확률이 있지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상표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근원적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크게 양분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말 그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 나의 권리를 누군가가 제3자가 혹은 이해관계인이 침해를 하였는지 나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심판으로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든지 침해의 주장을 당하고 있는 침해자의 입장이라든지 해당 상표권에 대한 권리의 충돌이 발생한 이해관계인 혹은 제3자가 권리자인 상표권자의 권리에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 상표권자나 권리자가 신청하는 것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으로서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거기에 포함되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자신이 타인의 상표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받는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신청 심판이 바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실무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와 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심판으로서 근원적인 상표에 대한 무효와 취소 심판보다는 대략 그 상표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즉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든지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는 보통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사법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소인에게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행위자의 피고소인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받기를 요청을 하고 반대로 피고소인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무혐의 내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사법기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전 시간에 이러한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표권 분쟁과 심판 소송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되어야 할 상표 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대항과 피해를 받거나 소멸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근의 상표에 대한 사용은 단순한 상표 권리자의 사용이 기본이 되지만 상표권자를 제외한 전용 통상 사용권자 등에 의해서 상표의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광범위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확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은 당사자 간의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극명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또한 대항과 피해 발생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존부 판단은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직권조사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방에 대한 그리고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자의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살펴볼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조촉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상표 관리 과목에 있어서는 제7장 마지막 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부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실무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유통에 변형된 신유통의 활용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메인과 관련된 상표와의 저촉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도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호 혹은 주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이 도메인 이름과 상표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메인의 이름의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은 기본이고 영업 표지로서의 기능과 상호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상표 외적인 도메인의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 최근에 오프라인과 같은 전통적 시장의 규모를 추월할 정도의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최근에 상표에 따른 도메인 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표 혹은 상표는 도메인이고 도메인은 곧 상표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는 상표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도메인이 타인에게 확보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상표를 빼앗긴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상표에 대한 온전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사항이 발생된다 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비교 내용을 보시면 먼저 구성은 상표는 이미 보셨다시피 기호, 문자, 도형, 입체, 그리고 결합, 색채 등이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며 도메인 이름은 이런 상표와는 달리 문자만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인터넷상에 도형을 가지고 기호를 가지고 결합 문양을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메인은 일종의 문자형 문자로만 존재하여 기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와 그리고 각종 결합 색채까지를 가미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발생은 양자 모두 일종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 또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닌 등록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특허청,
도메인 이름은 한국전산원회, 한국인터넷진흥회 등에 등록하면 권리가 발생되는 등록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상표가 만들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상표는 회사의 상호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러한 상표의 온라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상표를 온라인 도메인 이름으로, 도메인 주소로 반드시 등록하여 권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요건으로서의 식별력 유무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구분 가능한 것이 바로 식별력인데요. 상표에 있어서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메인 이름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문자로만 존재하고 있고 상표의 의미와는 다소 다른 그런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은 식별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 부여 체제상 지정 상품과의 불가분성 부분은 상표권은 동일 상표라도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른 경우 오인 혼동 여지 없이 원칙적으로 병존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도메인 이름은 중복 등록은 불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표는 해당 류에 대해서 구분하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상표권의 의류의 권리자와 신발의 권리자와 혹은 각종 다른 류에 대한 권리자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권리자가 병존하여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은 인터넷 가상 공간상에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이 존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일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표와 도메인의 근본적 차이점으로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저촉에 따른 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우선하는 경우, 즉 상표보다 도메인이 먼저 만들어져서 등록하여 우선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의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의 등록이 우선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도메인보다는 통상적으로 상표가 먼저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에 도메인이 등록되는 것이 보통인데, 상표권의 등록이 우선하는 경우, 먼저 만들어진 경우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7조 1항 7호 및 제11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상표법상으로는 규제할 수는 없으나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손상 또는 희석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어 여기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상표법에 대한 보완적 법률로서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이러한 요소의 보호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저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부정경쟁 방지법 다목은 고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부정경쟁 행위 예방 차원에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금지시킬 뿐 아니라 도메인 이름 등록 강제 말소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래 2012년도에 발생됐던 K2라고 하는 브랜드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있어서 그러한 브랜드의 상표권 후에 발생된 인터넷 도메인의 선점은 상표권의 존재로서 혹은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인터넷 도메인이 말소되거나 강제로 삭제되는 그런 결정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표에 대한 관리자로서 상표권에 대한 내용이 누군가 도메인 이름으로 선점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선점 중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확정해서 관리를 하시되 도메인에 대한 강제 말소도 각종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강제 기관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도메인 이름의 이전 등록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표에 대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전통적인 매장, 즉 오프라인 시장과 더불어서 온라인 시장이 전 세계 경제 구조의 양대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관련된 시장은 상표에 대한 사용과 영업적 측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특히 인터넷 사업과 뭔가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도메인과 같은 일종의 상표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확정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실무적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인터넷 사업 쪽으로 최근 전환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인터넷 사업 하기 이전에 이러한 도메인과 각종 홈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업계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메인과 상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다국가 동시 출원 관련된 상표 등록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은 갖고 계신 교재를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